53페이지 보는데 우리 지난번에 나갔던 부분이 준동사에서 첫 번째 진도였어요. 그때 진도 나갈 때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분사가 하는 기본적 역할만 설명을 했어요. 그때는 투부정사가 예를 들면은 동명사랑 비교해서 명사 역할 한다. 그래서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 한다는 거 설명했고,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 하는 분사랑 그리고 투부정사 두 개 비교해서 설명했고, 그리고 이제 부사 역할 하는 분사랑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했던 것까지가 이제 여기 위에 부분까지 본 거였어요. 여기까지가 가장 이제 기본적 얘기라고 했어요. 기본적 얘기까지 먼저 하고 오늘이 이제 그 다음 단계, 심화 단계예요. 오늘이 사실은 이제 좀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할 얘기가 좀 더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를 수업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실제 문제도 좀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리뷰 테스트가 지난 시간에 제가 화요일 날 수업했던 걸 복습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화요일 거는 오늘까지 내용이 한꺼번에 묶여져야만, 그래야 다음 주에 한꺼번에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화요일 수업에 대한 리뷰가 아니라 화요일날 우리가 수능 실전 해설했었죠. 그날 제가 여러분들이 사실은 과제를 했을 때 그렇게 많이 맞지 못했던 문제들을 전부 다 해설했고, 그 대신에 제대로 수업 듣고 필기했는가도 가기 전에 점검했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오늘 다시 리뷰를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거는 수업 뒤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1교시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뒤에 볼 거니까, 만약에 나 그때 대충 들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가능하다면은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특히 지난번에 수업을 안 들으셨던 분, 영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설 영상까지 안 들으셨다면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해설지가 없으시다면 요청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을 미리 얘기하자면,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분사구문을 포함해서 실제 준동사 파트에서 주로 어렵게 다뤄지는 부분이고,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서도 계속 어려워하고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서 초반의 개념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꼭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근데 분사구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도대체 분사구문이 뭔지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사구문이라는 말 자체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분사라는 말을 했을 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근데 분사라는 거는 왜 쓰느냐라는 거예요. 문장에서는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은, 어떤 사람이 만약에 말을 하는데 이건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너무 유치해서, 이런 문장을 만약에 여러분 교재에 써놓잖아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여러분 부모님 이걸 교재를 만약에 보시잖아. 그러면은 우리 애가 이런 문장을 써놓다니 막 충격받으실 수 있으니까 쓰지 말고 정말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영어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은 비문, 즉 불가능한, 있으면 안 되는, 어법상 틀리는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I love you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컴마 찍고 you, 소문자 써야겠다. 자, 여기다가 you love me. 자, 이런 문장은요 어법상 틀린 문장이에요. 자, 왜 그러냐? 이 문장에선 동사가 두 개 있죠. 여기 뒤에 이렇게 있죠. 동사가 두 개 들어가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접속사예요. 접속사라는 거는 두 개의 동사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어를 말해요. 자, 가장 간단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중간에 하나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and 같은 거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널 사랑하고 너는 날 사랑하지, 이렇게 되죠. 아니면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래서 네가 날 사랑하지, 이렇게 되죠. 이런 것도 연결어가 돼요. 자, 그러면 동사를 두 개 쓸 수 있어요. 아니면 꼭 가운데만 넣으라는 법은 없어요. 앞에다가 넣어도 돼요. 어디에? 이 앞자리에다가 because 같은 걸 써도 돼요.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도 돼요. 아니면 앞에다가 예를 들면 내가 널 사랑한다면 네가 날 사랑해 준다, 이렇게 넣어도 돼요. 어쨌거나 접속사가 들어가야 주어랑 동사가 두 가지 세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접속사가 없는 상태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이 상태라면 이렇게 동사가 두 번 들어갈 순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이 경우에서라면은 따로 써야 돼요. 즉 문장을 두 개 만들어야 돼요.
분리시켜야 되죠. 아니면 아까처럼 접속사를 넣거나 안 그러면은 분사구문 써야 돼요. 그럼 분사구문을 쓴다는 건 뭐냐? 뒤에 있는 걸 동사가 아닌 걸로 바꿔줘야 돼요. 분사가 된다는 거는 동사가 아닌 현재 분사, loving 이렇게 되죠. 그럼 현재 분사 앞에 주어가 다른 주어죠? 앞에 문장 전체의 주어는 나인데 뒤에 주어가 다른 주어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주어 형태를 다른 걸로 바꿔주어야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앞에다가 이 주어의 형태를 이 현재 분사 앞에다가 그대로 위에 생략하지 못하고 남겨준 형태가 되고, 그리고 나서 me 이렇게 써주는데, 그리고 이 자리는 이제 문장이 하나니까 컴마로 연결해주는 형태가 돼요.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분사구문 앞엔 주어가 따로 있진 않은데 만약에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좀 주절의 주어다라는 거는 원래는 문장 앞에 있는 주어가 해당이 돼요. 그런데 주어가 다른 경우는 생략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떤 경우일까요? 원래 문장인 경우를 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접속사가 있어야 주어 다음에 동사, 그리고 주어 다음에 동사, 이렇게 동사를 2개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위의 문장을 보면 이 접속사가 안 보이죠? 요 앞자리가 빠져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서라면 더 이상 동사 콜드는 쓰지 못해요. 그럼 뭘 쓰냐면 이걸 분사로 써요. 현재 분사. 그런데 이 경우에서라면은 여기 주어가 동일하죠? 즉 이런 경우에 주절의 주어가 이 문장의 뒤에 있는 주절을 말하는데 이 절의 주어가 같으면 앞에 있는 걸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생략해주고,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이 동사의 현재 분사 형태인 calling을 쓰면은 이게 분사구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calling on him이라고 써야 되는 거는 갑자기 앞에가 과거 시제였는데 여기가 왜 현재 진행형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다가 동사를 쓸 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왜?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라는 얘기예요. 접속사가 없어서 주어도 동사도 쓸 수 없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분사를 쓰게 됐는데 이 분사를 쓸 때에 현재 분사를 쓴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분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아래에 있는 예시를 첫 번째로 봅시다. 자, 주어가 다른 경우 아까 제가 미리 보였던 상황이 되는데, 자, 이제 그 예시문을 좀 볼게요. 아래쪽에 예시문을 봅시다. 자, as라는 접속사가 있었어요. 주어를 보니까 the agreement, 합의사항이 was signed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러면 자, 이 합의사항이 지금 현재 자, 여기서 서명이 되어졌을 때 all were satisfied,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스러워했다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합의사항이라는 주어랑 그리고 뒤쪽에 있는 우리 모두들이라는 주어가 다르죠. 이렇게 된다면 접속사가 사라진 뒤에도 여기 있는 주어는 생략할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남게 되죠. 자, 그리고 앞에 있는 비동사, 뒤에 있는 비동사의 시제가 같죠.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 있는 비동사를 현재 분사 형태로 고쳐줘요. 그럼 being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건 수동 형태일 테니까 signed를 쓰게 되죠. 자, 그리고 뒷문장은 그대로 쓰시면은 이게 분사 구문이 돼요. 자, 아래쪽 두 번째 예시문을 같이 볼게요. 자, because란 접속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there was nothing이라고 해서 이런 문장에서는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예요. nothing. 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I went to bed earlier.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이 표현에서 자, there는 주어가 아니에요. 그럼 어쨌거나 이건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접속사를 지운다고 해도 there는 그냥 쓰셔야 돼요. 생략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비동사 과거 시제, 뒤에 과거 시제, 같은 시제죠. 그러면은 이 단어의 분사 형태를 쓰는 거예요. being. 자, 그리고 nothing은 뒤에 있는 주어랑 다르니까 생략을 못하고 남겨주죠.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를 그대로 연결을 쓰죠. 그리고 나서 뒷문장은 연두색 줄 친 거 그대로 여기 쓰시면 돼요. 자, 한글 해석은 할 일이 없어서 나는 일찍 잤다라는 문장인데 분사구문을 쓸 때에는 결국은 접속사가 사라지면 동사가 분사로 바뀐다. 다만 여기 주어가 nothing인데 뒤에 있는 I랑 달라서 생략이 안 되고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자, 아랫줄에 볼게요. 자, 이 문장인 경우에는 좀 이따가 배워야 되는 시제 표현하고 연계해서 봐야 돼서 이거는 좀 이따가 한 단계 높은 단계를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와서 볼 건데요. 이거에 관련된 개념을 좀 필기해야 돼서 이 개념을 보기 위해서 앞에다가 좀 필기를 해야 되는데 옆에 공간을 좀 찾아볼게요. 어디다 쓸 거냐면 요 위에다 써야겠다. 자리가 안 돼서 지금 53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간을 좀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여기거든요. 53페이지 교재 전체를 봤을 때 요 공간을 좀 활용을 할게요. 여기에다가 분사구문 만드는 법을 잘 단계별로 일단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요 공간을 좀 활용해 봅시다. 자, 여기 공간에서 여기 이유 판단의 근거란 오른쪽 공간에다가 자,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쓰시고요. 여기다가 분사구문 만들기라고 씁시다. 분사구문 만들기. 자, 아래쪽에 예시로 봤지만 일단 1단계부터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고 나서 적용을 시켜볼게요. 1단계를 본다면 1단계는 접속사를 생략한다. 접속사를 생략한다. 고요. 두 번째, 주어를 생략한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자, 이거는 접속사절의 주어를 생략하는 거고요. 접속사절의 주어를 생략. 그리고 주절의 주어와 같은 경우 생략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절의 주어와 같은 경우 생략이라는 거는 우리 좀 아까 예문에서 봤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예문 제가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고 다시 올게요. 아까 봤던 예문에서는 이런 경우예요. 즉 when I called on him, I found him studying 이 문장에서 when I 할 때 이 I 뒤에 문장에서 I 앞뒤에 주어가 같죠? 이렇게 주어가 같은 경우에 이 접속사가 있는 게 접속사 절에서의 주어를 생략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주어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이 접속사 절에 있는 주어를 생략한다 이렇게 됐던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2단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기했던 1, 2단계까지를 이 문장을 통해 적용시키면 1단계가 접속사 생략이었죠. 2단계가 앞뒤의 주어가 같은 경우에 접속사 절 안에 있는 주어 생략까지를 우리가 지금 필기로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위에다가 필기를 이어봅시다. 아까 썼던 2번까지 썼는데 3번으로 필기를 써볼게요. 자, 3번 자리에다가 자, 3번에다가는 이렇게 쓸게요. 3번에 접속사 절의 동사를 분사로 고친다. 자, 이때에 분사로 고친다 했을 때는 현재 분사 ing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비동사라면 being이 되겠죠. 일반적인 동사라면 다 ing 형태를 고칠 거고요. 자, 그런데 접속사절의 동사를 분사로 고칠 때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아래쪽에다가 추가로 설명을 쓰자면 자, 뒤에 주절, 즉 뒤에 있는 메인 절을 말하죠. 주절의 동사와 같은 시제인 경우 는 ing예요. 자, 그런데 주절의 동사보다 이전 시제인 경우, 즉 시제가 빠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다 줄 한번 치고 얘기할게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having pp라는 특이한 형태를 써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완료 분사 형태라고 해요. 완료 분사. having pp 형태를 쓰고요. 이런 형태를 완료 분사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4번에다가 쓰는데요. 만약에 부정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어라는 건 뭘 말하냐면요. not 또는 never 같은 단어를 말해요. 부정어는 분사 앞에 쓴다. 까지 필기하시면 돼요. 부정어는 분사 앞에 쓴다. 루리는
자요? 자, 부정어는 분사 앞에 쓴다. 자, 여기까지 필기됐으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연습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아래쪽에 있는 걸 이제 합쳐서 해본다면 제가 아까 이걸 설명하고 나서 보려고 마지막 문장을 남겨놨어요. 자, 이 문장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위에 필기했던 걸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지만 사실 여러분 교재를 비교해보면서 같이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필기했던 거에서 1단계가 뭐였냐면 1단계 접속사 생략이죠. 그럼 when을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가 여기 앞에 주어가 지금 다르죠. the work죠. 그럼 이건 생략을 못하죠. 그냥 두셔야 돼요. 자, 그럼 밑에다가 the work는 그냥 남겠죠. 자, 그리고 뒤를 보니까 had don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부분은 had done 이라는 것은 비동사의 과거 완료 시제 형태예요. 우리가 분사구문을 지금 배우기 전에 이전에 시제를 먼저 배우고 왔죠. had pp인 이 형태는 비동사의 과거 완료 시제의 표현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는 had가 들어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똑같이 had잖아요.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뒤에 있는 had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과거 시제 동사고 앞에 있는 건 had been이라는 과거 완료예요. 즉 시제가 앞에 게 더 이전 시제라는 거죠. 자, 그럼 앞에 있는 건 비동사인데 더 이전 시제다. 자, 그러면은 비동사를 어떤 형태로 써줘야 되냐면은 비동사에 대한 완료 분사 형태인 having done 이라는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having been을 써야 되죠. having been. 자, 그리고 나서 뒤에는 더는 그냥 이어서 써주시면 돼요. 위에가 done이 있었으니까. 자, 그럼 the work having been done 이라고 쓰고, 자, 그리고 나서 뒤에가 I had nothing to do는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앞에가 the work란 주어는 남겨놓으면 되는데, 자, 실제로는 제가 앞에를 왜 소문자로 썼냐면 나중에 분사구문을 배우다 보면 뒤에서 설명 중에 with 분사구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주어가 달라서 생략하지 못했을 경우에 앞에 전치사 with를 만약에 추가해서 쓰게 된다면 그걸 우리가 뭐뭐 한 채로 뭐뭐 하여라고 해석하는 with 분사구문이라고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여기에 with를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the work having been done 이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여기다 추가해서 쓰는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주어가 달라서 생략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게 된다라는 걸 이 문장으로 보고요. 자, 뒤에 이어서 좀 더 연습을 해볼 건데 일단 여기까지 분사구문 보고 뒤에 연습 문제를 좀 봅시다. 54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54에서 자,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을 보는데 일단 주어라는 말은 알겠는데 왜 의미상이라고 하는가를 잠깐 얘기하자면 지금 준동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준동사는 문장에서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동사가 아니면 주어를 못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준동사라는 이름은 문장의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도 연결할 수 있고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꾸며주고 그래서 이걸 누가 하는지를 표현하는 주어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준동사에 해당하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각각 그걸 하는 행위자를 나타내는 주어 표현 방식이 달라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 표현 방식입니다. 첫 번째 여기다 줄게요. for에다가 먼저 박스를 좀 쳐주세요.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는 for 전치사 뒤에다가 목적격 형태를 써요. 자,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는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for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간혹가다 of를 쓰는 걸 볼 때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예외적 상황을 많이 물어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 of를 쓰냐는 거예요. 자, of를 쓰는 경우는 제한적 조건이 있어요. 자, 앞에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도 앞에 이게 더 중요해요. 여기에 it 하고 여기에 is 또는 was라고 써주시고요. 요 it 밑에다가 가주어라고 써주세요. 가주어라고 써주세요. 자, 가주어가 나타나고 나서 뒤쪽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거는 투부정사 자체가 진주어란 얘기죠. 자, 그럼 해석상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있는 it은 주어로 해석하지 않고요. 뒤에 있는 투부정사 한다는 것은
참 이렇다라고 이 형용사를 해석해요. 자, 아래쪽 예문을 볼까요? It is very kind of you 해놓으면 해석은 to help me at the time. 그때 당시에 help me, 나를 도와준 것은, 근데 나를 도와준 걸 누가 한 거야? of you, 네가 날 도와준 건 very kind, 참 착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체적인 주어에 해당하는 거는 it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주어는 뒤쪽 전체예요. 즉 전체적으로는 to help me at that time인데 문제는 그걸 누가 했다? of you가 했다라고 명시해 주는 거죠. 즉 네가 날 도와준 거 전체가 앞에 말한 kind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주어와 진주어 사이의 관계가 성립되고 그리고 투부정사를 한 주체는 you라고 표현하는 건데 자, 그런데 어떤 때 이 자리에 of를 쓴다라고 말했냐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for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의미상의 주어로 for를 써놨어요. 아래쪽도 똑같이 가주어하고 뒤쪽에 진주어는 투부정사가 맞아요. sharks, 여러분 아는 상어예요. 상어가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일은 rare, 굉장히 드문 일이다 라고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온 형용사랑 여기 나온 형용사 말고는 구조적으로는 다 같아요. 그러면 어떤 때냐? 위에서는 설명을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위에다가 구체적으로 쓸게요. 보통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람에 대한 칭찬 또는 비난의 형용사라고 얘기해요. 칭찬이나 또는 비난의 형용사. 즉, 그 사람 참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칭찬할 때 쓰는 형용사 또는 비난할 때 쓰는 형용사들이 오면은 그랬을 때에 이 자리에 of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그런 형용사들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볼까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는 kind란 단어가 있었지만 칭찬하는 형용사 kind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착하다, 뭐 good, kind 이런 거 말고도 예를 들면은 용감하다 이런 거 있겠죠. brave 같은 거 용감하다, courageous 용감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 참 지혜롭다 이런 것도 칭찬할 때 쓰죠. 그리고 이 단어는 뜻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considerate라는 단어랑 그리고 동의어가 있는데 thoughtful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개가 왜 동의어냐면요. 사람이 사려 깊다, 뭔가 배려심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다, 영리하다라는 것도 사람에 대해서 칭찬할 때 쓰죠. 자, 그 밖에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또 뭐가 있을까요? 칭찬할 때 쓸만한 거. 뭐 예를 들면 뭐 그 밖에 착하다, 또 재치 있다, witful 이런 것도 쓸 수, witty 이런 것도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거에 맞먹는 나쁜 형용사들도 있어요. 비난할 때 쓰는 거. 예를 들면은 이 아래줄에 써 있는데 cruel 이런 거, 잔인한 이런 거죠. 자, 그리고 careless 부주의한, 성급한 이런 단어예요. 이것도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좋지 못하다라고 평가할 때 쓰는 단어죠. 자, 그렇지만 또 어리석은 foolish 이런 것도 사람에 대해서 쓰는 한심하다, 나쁘다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안 좋을 때 쓰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cowardly 겁이 많은 이런 것도 안 좋을 때 쓰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형용사가 이 자리에 왔다. 여기 kind 자리에. 그랬으면 뒤에 전치사가 of가 온다. 그래서 형용사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력이랑 같이 성장하는데 그 단어를 해석할 수 있어야 단어를 봤더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주로 성향이나 인성을 칭찬하거나 비난할 만한 형용사가 왔을 경우에 이 자리에 of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랫줄에 예시로 나와 있던 단어를 보면 It's very cruel 했을 때 이 단어 cruel 때문에 뒤에가 of가 온 거죠. 자, abuse라는 거는 원래는 남용하다인데 이렇게 뒤에 생명체가 오면 학대하다는 뜻이 있어요. 네가 동물을 그런 식으로 학대하는 건 너무너무 잔인한 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의 인성을 말하는 단어죠. 그래서 여기가 of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를 봅시다.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의 형태는 뭐예요?
예를 들면 my, her, his, their, our 이런 식이죠. 그런데 자, 소유격은 일반 명사인 경우엔 어포스트로피 s를 붙여주는 게 소유격이에요. 자, 근데 옆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만 옆에다가 설명을 쓸게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보자는 얘기죠. 옆에다가 부연 설명 쓰자면 동명사가 자, 문장 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 목적어 역할이라는 것은 문장 내에서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를 하는 경우에 목적격을 쓸 수 있죠. 자, 기본적으로는 아래쪽 예문에 있지만 여기에 you are 이라고 해서 소유격을 쓰는 게 기본이에요. 하지만 지금 문장에서 보시면은 appreciate라는 동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you are 말고 you라고 목적격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그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바로 him이에요. 원래는 passing이라는 동명사 앞에서는 his라고 소유격을 쓰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전치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로 passing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him이라고 목적격이 들어갈 수 있죠. 잠깐만요. 저 친구. 자, 56페이지 여기 하단 좀 봅시다. 보시면은 문장이 좀 길어요. 이 정도면은 실제 시험지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단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 5줄 정도 됐던 문장일 거예요. 문장에서 주어를 찾는다면 토리 히긴스하고 동료들까지가 주어죠. 자, 그리고 나서 had 이 동사가 사역동사예요. 자, 그런데 뒤를 보면 대학교 학생들까지가 여기가 목적어예요. 그리고 나서 사역동사 had가 있으니까 뒤에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동사인 read 이게 지금 동사 원형 형태, 즉 목적격 보어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잠깐 화면 크게 보자면 위에서 지금 설명에 나와 있었던 사역동사인 이 have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인 read가 온다.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까지 기본 5형식 구조는 여기서 끝났어요. 자, 그런데 뭘 읽어보게 시켰는가 봤더니 뒤에 읽으라는 read의 목적어가 a personality description이에요. 어떤 사람의 개인 신상 설명이에요. 누군가의 신상 명세 설명이죠. 자, 그걸 읽어보라고 시킨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만약 summarize를 고른다면 뭐랑 병렬이냐면 저쪽에 있는 목적격 보어인 read랑 병렬 구조인 거죠. read and summarize 하라고 시킨 거고 만약에 summarized가 답이라면 병렬 구조상 had랑 and summarized가 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summarize 요약하다예요. 그리고 뒤에 단수명사인 it이 왔다는 것은 it은 앞에 나와 있는 personality description이 되죠. 자, 근데 읽은 건 누구예요? 학생들이 읽은 거죠. 학생들더러 읽으라고 시켰는데 그 읽은 걸 읽은 사람이 요약하겠죠.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읽었다면 그걸 읽은 사람이 요약할 테니까 만약에 여기다 summarize를 고르게 된다면 이 had, 즉 시킨 사람들이 갑자기 요약을 하게 된다는 게 되잖아요. 읽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병렬 구조상 read and summarize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summarize를 고르게 되고 자, 그런데 이것을 요약하라고 했다. 누군가를 위해서 who was believed either to like or dislike the person이죠. 이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거라고 여겨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요약하라고 그렇게 시켰다까지입니다. 자, 페이지는 57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뒤에 가보시면 자, 여기서는 수동태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지금 주요 포인트는 목적격 보어가 동사 원형이었어요. 그런데 수동태가 될 때는 to가 살아난다. 줄을 여기다 칠까요? 수동태가 될 때는 to가 살아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요. 자, 여기서 수동태를 변형해 놓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앞에 여기다 줄 칠까요? 앞에 지각동사 so가 보였죠? 목적격 보호는 뒤쪽에 enter 원형을 썼어요. 근데 이걸 수동태로 고쳤더니 she was seen 이라고 수동태를 썼는데 뒤에 여기 박스 칠까요? to enter. 즉 앞에가 보면 enter이었는데 뒤에 수동태로 고쳐지면서 그냥 enter로 가는 게 아니라 to 부정사 여기에 to가 갑자기 붙어서 간다 이거예요. 이게 특이한 점이죠. 아래쪽에도 마찬가지예요. My father made 여기 사역동사죠. 자, 그러면 동사 원형 형태가 목적격 보호로 가는 건데 옆에 수동 형태로 I was made라고 수동태를 쓰면은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인 to clean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투부정사가 원래 여기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수동태를 설명할 때에도 빠지지 않고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지각동사에 대한 예문 2개, 사역동사에 대한 예문이 들어있었는데 원래 원형을 썼지만 수동태로 고칠 때에만 투부정사로 바뀐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했었다라는 거고요. 자, 아랫줄에 나와 있는 것은 실제로는 관용 표현들이에요. 자, 여기는 보통 이렇게 묶어서 많이들 설명하는데 cannot but 동사 원형, 물론 원형 부정사죠. cannot choose 다음에 but 동사 원형, cannot help 그 다음에 자 have no choice 말 그대로 직역하자면은 여기 투부정사 하는 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예요. 그래서 해석상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그거 할 수밖에 없다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해석에 줄 치시면서 아래다가 해석 하나만 더 씁시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 두 개 같이 묶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있는 수거들은 지금 좀 외워야 되는 표현들이고요. 여기 있는 건 지금 투부정사 또는 원형 부정사를 사용한 수거들이에요. 자, 아래쪽 3번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건 다 조동사죠. may, would, 그리고 had better이 묶어서 한꺼번에 조동사로 쓰여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had가요. 이게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had better의 예문을 아래쪽에 보시면 you had better go at once 하면 지금 바로 당장 가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특히 had better를 잘못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had를 과거 완료를 만드는 줄 안다면 뒤에다 go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고요. had가 이거 자체가 동사라고 생각하면은 동사인데 왜 뒤에 동사가 또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had와 better를 한꺼번에 묶어서 조동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서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문장을 해석할 수 있고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거 해석 잠깐만 볼까요? may well가 특히 may as well은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 달고 구별이라고 한 번만 쓸게요. may well 하면요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may as well이 들어가면은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고 해서 앞에 있는 여기 had better라고 의미가 유사하죠. would rather도 차라리 뭐뭐 하는 편이 낫다. rather의 그런 뜻이 있어요. rather이 오히려 차라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예문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부정사가 연속으로 나와야 되는 경우 하려는 말은 뭐냐면요. 자, 옆에다 부연 설명 쓸게요. to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일단 써주세요. to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자, 아래쪽 예문을 보시면요. He doesn't know예요. 그 사람은 모른다. 그리고 여기서 how라고 의문사가 있죠. 의문사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투부정사를 연결하면 이 의문사의 해석, 즉 어떻게 라는 해석이 있죠. 그리고 투부정사에 있는 동사를 연결하면 돼요. 어떻게 쓸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목적어가 공통으로 일본어죠. 어떻게 일본어를 쓰고 말하고 읽을지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다가 to를 한 번만 쓴다면 to write, speak, and read 그냥 쭉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to를 전부 다 to write, to speak, and to read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to 한 번만 써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써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안 써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58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제 관용적 표현들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실제 여기 있는 거는 사실 뭐는 중요하고 뭐는 안 중요하다가 딱히 없어요. 특히 여기 부분은요. 정말 엑기스만 골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형광펜 박스 한번 치세요. 여기 관용 표현 중에서 1에서 6번까지는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무나 데리고 오면은 공부 진짜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그래 어쩔 수 없다. 얘네들은 나도 정말 외우기 싫어하는데 한 10번은 본 것 같다라는 말을 할 거예요. 공부 진짜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다 인정할 거예요. 정말 많이 보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여기 나와 있는 keep을 활용한 것들은 뜻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라서 keep 세 가지를 구별해 볼게요. keep은 목적격 보호를 현재 분사로 썼을 경우에는 오히려 밑에 있는 from을 썼을 때랑 뜻이 완전 반대가 돼요. 자, 목적어가 있고 뒤에 분사를 쓰면 이 목적어가 얘를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from 하나 딱 끼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걸 못해요. 완전 달라지죠?
얘가 ing를 하게 하다. 밑에 있는 건 얘가 ing를 하지 못하게 막다. 자, 밑에 있는 건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주어가 이 ing를 하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비교해볼까요? keep you waiting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무슨 얘기야? you가 waiting 하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서는 the rain kept me from going hiking이니까 비가 날 등산 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되죠. 등산 못 갔다는 얘기예요. 비 때문에. 자, it kept raining 하면 계속 비 왔다 이렇게 되죠. be busy ing는 계속 그러니까 be busy 그러니까 바빴다 뭐뭐 하느라. 자, 그 다음에 have no trouble인데 자, 여기서 no만 빼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no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다지만 no를 빼면 반대로 어려움을 겪다예요. 그래서 have trouble 또는 difficulty 다음에 ing 쓰면 뭐뭐 하느라 고생하다 어려움을 겪다라고 해석합니다. 그게 여기 있죠, 아래쪽에. 그러니까 굳이 이걸 분리하지 말고 여기 있는 hard time도 여기 똑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no만 빠지고 명사는 trouble, difficulty, or hard time 똑같이 중복해 쓸 수 있습니다. spend 다음에 시간 그리고 또는 비용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동명사를 쓰면 뭐뭐 하느라 시간을 쓰다 또는 얼마만큼의 비용을 쓰다 라고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he spent가 이건 고쳐야겠다. spent인데 고치세요. he spent his time인데 reading a novel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네 시간을 소설 책을 읽는데 썼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다 시간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데 돈을 얼마를 들였다라든지 자신의 노력을 썼다든지 이런 것도 spend랑 동사랑 이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투부정사에 관련된 아래쪽에 표현들도 마찬가지로 박스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좀 골라드릴게요. 아래쪽에 나온 것 중에 잠깐 현관펜 한번 잡아볼까요? 자, 나와 있는 것 중에 투투용법은 당연히 알겠지만 현관펜 한번 치고요. 자, 그리고 자, 아래줄에 있는 것 중에 be ready to 뭐뭐 할 준비가 되다,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다, in order to 하고 so as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뭐랑 똑같냐면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하고 똑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be likely to 하면은 뭐뭐 할 것 같다. 근데 on을 붙이면 뭐가 되냐면 뭐뭐 할 가능성이 없다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사이드 가볼까요? 오른쪽에서 enough to가 들어가면은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 하다. be free to 하면 자유롭게 이 동사하다. be reluctant to를 쓰면요, 뭐랑 반대냐면요, 옆에 사이드에 보시면 이 willing to가 있었죠? 이 두 개가 반대 표현이에요.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다.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reluctant는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꺼린다는 얘기예요. 네, 옆에 중요한 거 있죠? 아래쪽에 be about to 줄 치세요. 이걸 왜 제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about은 사실 전치사기 때문에 동명사를 쓰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부정사를 쓴다는 점이 특이하다라는 점이에요. 자, 페이지는 뒤로 넘어가시면서 59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용 표현이 이어집니다. 59, 60으로 해서 관용 표현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 보셔야 돼서요. 암기하고 이게 이따 문제 풀 때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에 관련된 거는 제가 쉬는 시간 잠깐 드리고 나서 문제 풀고 그리고 나서 오늘 문제 좀 나눠 풀면서 바로 해설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쉬는 시간 드리고 시작합시다.